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900개 이상의 평화로운 섬들로 구성된 솔로몬 제도는 남태평양의 파푸아 뉴기니와 바누아투 사이에 포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거대한 화산호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어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바닷속 수중 화산인 카바치 화산은 우리가 다음으로 깊이 파헤쳐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개발이 덜 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주로 농업, 임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 또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정전과 물 부족 현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주택은 그 수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대체로 비싼 편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물품들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수입해오는 현대적인 물건들은 꽤 비싼 비용을 치러야만 합니다. 게다가 인터넷과 통신망은 신뢰하기 어렵고 속도가 매우 느려서 많은 현지 주민들이 농담삼아 이곳을 와이파이 지옥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심각한 질환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의료 후송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매우 환대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을 지녔지만 특히 수도인 호니아라 같은 곳에서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사는 멜라네시아 인구 집단에서 어떻게 금발머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외부 사람들은 솔로몬 제도의 이 금발머리 아이들이 과거 유럽 식민지 시대의 혼혈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솔로몬 제도 주민 중 5%에서 10% 정도가 TYRP1이라는 유전자에 독특한 열성 유전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유럽인의 금발머리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구 반대편,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이곳만의 특별한 유전적 현상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어린 시절에 가장 밝고 선명하게 빛나며 사람들이 어른으로 성장함에 따라 종종 갈색으로 짙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떠한 영향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자연의 왕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적인 고유성은 솔로몬 제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 중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아래에 여러분의 고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긁거나 스마트폰을 터치하여 결제하는 동안 솔로몬 제도의 주민들은 고대 문명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주 오래된 화폐 시스템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타라고 불리는 이 조개 화폐는 단순한 관광객용 기념품이나 신기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래들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실제 경제 시스템입니다. 말라이타주의 랑가랑가 서코와 같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붉은색, 흰색, 검은색 조개 껍데기들을 부수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구멍을 뚫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바쳐서 복잡하고 정교한 화폐끈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형태는 타플리아에라고 불리는데 이는 10가닥으로 이루어진 세트로서 상당한 규모의 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화폐 시스템이 정말로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그 쓰임새에 있습니다. 조개 화폐는 신부의 지참금을 치르거나 땅을 구매할 때 주로 사용되며 가장 결정적으로는 가족들 사이에 피를 부르는 심각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금을 지불할 때 사용됩니다. 솔로몬 제도의 문화 속에서 한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밭에서 일하던 노동력, 그리고 그녀가 낳을 미래의 아이들까지 잃게 됩니다. 수천 개의 엮인 조개 화폐 구슬과 돌고래 이빨로 지불되는 신부의 지참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깊은 상실에 대하여 엄청난 존경심과 정당한 보상을 보여주는 매우 공식적이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시스템이 오랜 식민지 시대와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폐나 종이돈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깊은 목적과 의미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화폐가 여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지구상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한 덕분에 솔로몬 제도의 해양 생태계는 오늘날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본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한 걸음만 내디뎌 밖으로 나가면 인간의 간섭이 거의 닿지 않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바닷물 속에서 암초 상어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생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대부분의 장소들은 사람들과 배들로 너무 붐벼서 운이 아주 좋아야만 돌고래 한 무리를 겨우 힐끗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곳 솔로몬 제도에서는 확실히 인간보다 해양 동물의 수가 훨씬 더 많으며 바닷물이 전혀 방해받지 않고 고요하기 때문에 돌고래를 보게 될 때면 수평선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거대한 무리 속에서 3, 40마리의 돌고래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며 노는 장관을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인 호니아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조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배를 타고 콜롬방가라, Imagination Island 또는 팻보이즈 리조트와 같은 섬들로 들어가야 합니다. 리조트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화려한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산호초로 둘러싸인 반쯤은 사유지인 섬들에 지어진 환상적인 오두막들이며 매일 저녁 하늘을 물들이는 여러분이 평생 보게 될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음식은 현지에서 직접 잡거나 재배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현지인들이 갓 요리해주며 이곳에 머무는 동안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은 보트를 타고 개인 해변으로 나가 바나나 IP 접시 위에 제공되는 솔로몬 제도 스타일의 바비큐를 즐기는 것입니다. 페이들보드, 카약, 낚시 여행, 스노클링, 그리고 다이빙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여러분은 알록달록한 산호와 열대의 눈부신 햇살, 그리고 시야가 닿는 곳까지 끝없이 펼쳐진 수정처럼 맑은 바다에 완벽하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곳이 여러분이 꿈꾸던 바로 그 낙원처럼 들리시나요? 만약 솔로몬 제도를 당장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예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곳이 여러분에게 너무 외진 곳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아니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솔로몬 제도의 방구누 섬 남쪽에 위치한 해저 화산인 카바치를 현지 주민들은 레조테 카바치라고 부르는데 이는 카바치의 오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 우주국 나사의 인공위성들은 바다 표면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유황 섞인 거대한 물기둥을 정기적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카바치 화산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사실 매우 격렬한 증기 폭발입니다. 섭씨 1000도가 훌쩍 넘는 화씨 2000도 이상의 현무암질 용암과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는 순간 바닷물은 순식간에 증기로 변하며 원래의 부피의 1600배 이상으로 무섭게 팽창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바닷물로 가득 찬 하나의 온수 욕조가 순식간에 올림픽 규격의 거대한 수영장 전체를 채울 만큼 팽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산성도가 매우 높고 거친 화산 분화구 안에서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실크상어, 귀상어, 그리고 가오리들이 이 물속의 불지옥을 자신들의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강력한 해류가 바닷물을 아주 빠르게 섞어주기 때문에 이곳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유독한 죽음의 구역이 되는 것을 막아주며 과학자들이 이 무서운 포식자들을 위한 기이한 성격이라고 부르는 특별하고 놀라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 무인기 드론을 사용하여 근접 촬영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폭발이 과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상대로 피구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모든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환상적인 자연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상시장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식은 이제 잠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때를 지어 몰려드는 동남아시아의 번잡하고 고도로 상업화된 강변 시장들과는 달리 솔로몬 제도는 그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삶의 필수적인 형태의 무언가를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속도로는 다름 아닌 넓은 바다와 서코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전통적인 통나무 카누에 노를 저어 보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즉흥적이고 자연스러운 수상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주민들은 이 작고 소박한 카누 위에서 자신들이 그날그날 잡아 올린 신선한 생선, 미오드 크랩, 가스단 파파야, 바나나, 그리고 다양한 뿌리 채소들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무역을 잇는 중요한 연결망으로서
매일같이 섬 전역에서 매우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보급선이 도착하거나 다이빙 보트들이 석회닻을 내릴 때면 이 작은 카누들은 마치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플래시몹처럼 순식간에 나타나 물 위에서 즉각적인 상업 활동의 장을 열어젖힙니다. 이러한 놀라운 시스템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매우 소중한 가치를 대변합니다. 그것은 기업이 정해놓은 빡빡한 일정이나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마진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즉각적인 필요와 개인들 간의 끈끈한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리듬에 깊이 기반을 둔 진정한 의미의 상업 활동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제도의 여러 마을에서 주방은 보통 답답한 실내가 아닌 야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방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같은 현대적인 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불과 돌을 이용하는 요리를 아주 오래된 고대의 의식으로 탈바꿈시키는 전통적인 흙오븐, 모투입니다. 탁 트인 맑은 하늘 아래 펼쳐져 있고 주변의 다채로운 자연의 소리에 완벽하게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요리를 하는 과정은 단순한 일상의 필요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즐겁고 뜻깊은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됩니다. 그들은 나무를 모아 불을 피우고 둥글고 매끄러운 강가의 돌이나 화산석을 맨손으로 만질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달굽니다. 그런 다음 나무로 깎아 만든 집게를 사용하여 돌을 물에 살짝 담가 깨끗하게 씻어낸 후 미끄러운 양배추, 신선한 코코넛 밀크, 그리고 닭고기나 생선이 가득 담긴 냄비 안에 그 뜨거운 돌을 직접 집어넣습니다. 돌이 품고 있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는 코코넛 밀크를 순식간에 끓어오르게 만들며 현대의 어떤 훌륭한 주방 가전제품으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고 풍부하며 은은한 불향을 음식 전체에 불어넣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가면서 피어오르는 군침 도는 냄새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타는 장작의 냄새와 시원한 바다의 향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놀라운 융합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규모가 더 큰 식사를 준비할 때는 토란이나 카사바 같은 든든한 뿌리채소와 돼지고기를 넓은 바나나잎으로 정성껏 감싼 뒤 뜨겁게 달궈진 돌 위에 묻고 여러 시간 동안 천천히 공을 들여 구워냅니다. 이러한 훌륭한 만찬은 주로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축하 행사 또는 마을 전체의 잔치를 위해 준비되며 모든 사람이 요리 과정에 참여하여 힘을 보태고 완성된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이러한 요리 방식은 현대의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 문화가 완전히 내버린 흙, 보,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깊고도 단단한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무조건적인 속도와 편리함만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삭막한 세상에서 모투는 기다림의 미학, 지켜야 할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에너지를 채우는 연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이자 끈끈한 지역 공동체이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물려받고 전해주어야 할 훌륭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수도 호니아라를 벗어나 여행하다 보면 일반적인 버스나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짐을 가득 실은 섬마을 특유의 교통수단인 평판 트럭을 마주하게 됩니다. 트럭 뒷칸에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앉아 빌랑나무 열매가 담긴 자루나 뒷문에 묶여 삑삑거리는 돼지, 그리고 목재 더미와 고구마 바구니와 함께 이동하는 것은 이곳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나면 트럭은 앞으로 덜컹거리며 나아가고 얼굴로 스치는 바람과 함께 등 뒤로는 붉은 흙먼지 구름이 피어올라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돼지가 울음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리며 옆에 앉은 여성이 한 손으로는 바구니를 고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트럭 가장자리를 꽉 붙잡습니다. 승차감은 울퉁불퉁하고 먼지투성이지만 울창하고 험준한 섬의 지형을 가로질러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데 있어 이 트럭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장도로가 매우 부족하고 마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이 트럭들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전체 지역 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길고도 불규칙한 경로를 달리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솔로몬 제도 화폐로 단 몇 달러에 불과한 저렴한 요금만 내면 누구와 함께 타든 어떤 물건이 실려 있든 트럭 위에 자신의 자리를 든든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방식은 솔로몬 제도의 문화가 품고 있는 매우 깊은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든 돼지이든 혹은 농산물 더미이든 모두가 같은 여정을 공유한다는 따뜻한 생각입니다. 이곳에는 1등석이나 사적인 공간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과 물건을 가리지 않고 모든 화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공동의 교통수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제도의 문화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사회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무언가이며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눈앞에 떡하니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95%는 기독교 신자이며 종교적인 믿음은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머리 사냥이라는 매우 자랑스러우면서도 때로는 어둡고 무시무시한 과거 전사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엄청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이곳에 도착하기 전 전쟁을 벌이던 부족들은 적의 머리를 베어오면 그들의 영혼과 만화 그리고 강력한 힘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러한 관습은 한 세기 전에 대부분 사라졌지만 물리적인 흔적들은 지구가 결코 잊기를 거부하는 숨겨진 비밀처럼 깊은 정글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부주 특히 로비아나 석호 주변 지역에서는 정글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겨진 해골집과 신성한 제단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컬 아일랜드와 같은 장소에는 위대한 랜도바 족장들에게 바쳐진 고대의 제단이 있으며 그곳에는 존경받던 위대한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패배한 적들의 해골이 함께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솔로몬 제도 사람들이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동시에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믿어지는 조상들의 영혼에 대해 건강한 두려움을 느끼는 실제로 활동 중인 영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종종 조용하고 경건한 태도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때로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잊힌 과거의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후손들을 지켜보고 영향을 미치며 보호한다고 굳게 믿어지는 조상들과의 살아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말라이타의 고산 지대와 같이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는 현대적인 의료 진료소에 가기 위해 험난한 지형을 뚫고 며칠 동안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정글 오솔길은 가파른 산등성이를 넘고 강을 가로지르며 굽이쳐 있어서 날씨에 따라 한 번 이동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거나 심지어 며칠이 꼬박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치료사들은 과거 식민지 시대의 편견이 만들어낸 주술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카스톰 치유자라고 불리며 이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은 육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매우 깊고 심오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제도의 문화는 육체적인 몸과 영적인 세계를 아주 깊고 밀접하게 엮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병에 걸리면 그것은 때때로 누군가의 저주를 받았거나 금기를 깨뜨렸거나 정령들을 분노하게 만든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카스톰 치유자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광범위하고 깊은 식물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세대를 거쳐 검증된 나무 껍질과 IP 그리고 뿌리에서 약을 만들어 환자를 정성껏 치료합니다. 돌로 나무잎을 조심스럽게 으깨거나 모닥불 위에서 약초 뿌리를 끓이거나 혹은 조상들의 주문을 조용히 읊조리며 식물 추출물을 환자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동시에 저주를 풀거나 화가 난 정령들을 달래기 위해 영적인 의식도 함께 수행합니다. 솔로몬 제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 의학과 카스텀 치유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나란히 함께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시에 질병이 자리 잡게 만든 근본적인 영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영적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위별로 나뉘어 있는 우리의 현대 의료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건강에 대한 매우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상징합니다. 카스톰 치유자들은 거대한 제약회사들이 접근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라도 기꺼이 지불할 만한 엄청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어떤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지, 그 식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육체적인 치료와 더불어 언제 영적인 개입이 함께 필요한지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귀중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제도는 무려 5만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끊임없이 거주해 온 곳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온 지역 중 하나입니다. 문자로 쓰인 언어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수많은 세대가 이곳에 살면서 환경에 적응했고 이야기와 의식, 그리고 생생한 삶의 경험을 통해 소중한 지식을 후세에 물려주었습니다. 역사적 증거들에 따르면 기원전 4000년경 초기 멜라네시아인들이 도착하기 무려 5만 년 전에 파푸아어를 사용하는 뉴기니의 수렵 채집인들이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항해술과 도자기 제작 기술을 갖춘 라피타인들이 약 3000년 전에 이곳에 도착하여 기원전 20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이 섬들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그들의 도자기 파편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 기록된 역사는 없지만 아주 깊고 지속적인 발자취를 남긴 고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드물고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이 마지막 빙하기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을 때 이미 솔로몬 제도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인류 사회가 번성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질 복잡한 항해 기술과 농업 시스템, 그리고 훌륭한 문화적 관습들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첨단 기기조차도 그러한 환경에서 쉽게 재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확도로 별자리의 움직임과 바다의 너울, 그리고 새들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이들은 먼 바다를 건너는 항해 기술과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복잡한 사회 구조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미 오래전에 훌륭하게 풀어낸 매우 선진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책 속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끊임없는 실천, 그리고 대자연과의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탐험가 알바로 데 멘다냐는 1568년에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섬들을 탐험했지만 그가 마주친 것은 5만 년 동안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섬세하게 다듬어 온 위대한 문명들이었습니다. 영국은 19세기에 이 섬들을 식민지로 삼았고 1893년에 영국령 솔로몬 제도 보호령을 선포했으며 이곳은 행복한 섬들이라는 비공식적인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솔로몬 제도는 1976년에 자치정부를 수립했고 1978년에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외부 식민 통치의 강력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완톡 네트워크나 조개 화폐, 그리고 카스톰 치유와 같은 핵심적인 문화 시스템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제도들과 나란히 어우러져 오늘날까지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 처음 도착한 외국인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현지인들의 여유로운 태도에 종종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들은 시계 바늘에 맞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약속된 회의가 늦게 시작되거나 계획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아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절대적이고 단단한 기반은 하나의 언어라는 뜻을 가진 완톡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같은 언어나 가족 단위 또는 시족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매우 끈끈한 공동체 지원 네트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만약 완톡 무리에 속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신의 음식이나 잠자리 혹은 재정적인 자원을 그들과 조건 없이 나누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타고난 사회적 안전망이며 솔로몬 제도 사람들이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그토록 놀라운 환대를 베푸는 이유를 잘 설명해줍니다. 개인주의적인 우리의 현대 문화가 완전히 잊어버린 진정한 안정감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끈끈한 공동체의 유대감에서 온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 시스템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굳건히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완톡 시스템은 솔로몬 제도 피지너라는 공통어를 통해 120개가 넘는 각기 다른 지역 언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구상에서 언어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곳 중 하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이를 아주 조금만 이동해도 완전히 다른 언어들을 마주칠 수 있으며 각각의 언어는 고유한 정체성과 오랜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서툰 영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풍부한 멜라네시아 고유의 문법과 어휘를 갖추고 있으며 초기 유럽 탐험가들이 남긴 스페인어의 흔적들도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피지너는 단순히 소통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섬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거래하며 완톡 시스템이 의존하는 바로 그 중요한 관계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살아있는 연결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솔로몬 제도에 대해 열대의 지상 낙원이라는 단순한 고정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놀랍고도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도전들과 마주하는 곳이며 유전적인 미스터리가 과학적 가정들을 뒤집고 조개 껍데기와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경제 시스템이 세계의 거대한 시장보다 더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또한 인간이 활동 중인 화산과 최상위 포식자들 곁에서 조화롭게 번성하는 법을 터득한 진정으로 경이로운 장소입니다. 솔로몬 제도는 우리가 세계화를 향해 정신없이 돌진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인류 사회가 생존과 공동체,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훌륭하게 해결하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깊은 이해입니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보살피는 완톡 시스템부터 육체와 영혼을 함께 다루는 카스톰 치유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간의 뛰어난 창의성으로 지리를 확장한 인공섬에서부터 멜라네시아 아이들에게 눈부신 금발 머리를 선사하는 유전적 돌연변이에 이르기까지. 솔로몬 제도 삶의 모든 측면은 무엇이 진정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우리의 굳어진 생각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아마도 솔로몬 제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결코 현대적인 것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현대적인 도전들에 지혜롭게 적응하면서도 수천 년 동안 인간 공동체를 지탱해온 훌륭한 시스템과 끈끈한 관계, 그리고 소중한 지혜와의 연결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조개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고 기독교를 굳게 믿으면서도 조상들의 영혼을 깊이 존중하며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도 전통적인 어장을 굳건히 지키는 솔로몬 제도의 주민들은 오늘날 양극화된 우리 세계가 필사적으로 이해하고 배워야 할 완벽한 균형점을 이미 찾아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